네, 오늘 최 본부장이 촬영 감독님과 함께 부산 지역 주요 일간지 기자를 만나러 다녀왔는데요. 부산에 다녀오셨죠? 네,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나고 오신 건지 기대가 되네요. 네, 이번 인터뷰 주제는 탐사보도 끊기자 기자들이 떠났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깊이 있는 심층 보도를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기자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신문사를 떠났다 정도의 내용이 예상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인터뷰 요청을 했고, 지난 7월 27일 오후에 부산 해운대에서 익명을 조건으로 어렵게 만났습니다. 부산 지역 유력지에서 탐사 보도가 사라진 이유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네. 이 지역에 몇 안 되는 대형 광고주 눈치 보기에서 비롯됐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 탐사 보도가 끊기면서 시민들 네. 제보는 결국 뉴스타파와 같은 독립 매체로 연결됐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뢰를 잃어버린 셈인데요. 부산 지역 주요 일간지가 광고주 홍보지로 전락한 과정과 그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와, 음.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럼 바로 인터뷰 영상 보면 어떨까요? 큐!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문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일한 지는 8년에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 가장 보람을 느꼈던 취재와 보도 업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기획 탐사 보도 쪽은 거의 못 해봐서, 그냥 뉴스 쪽으로 생각해보면, 저희 한 5년 전에 부산에 큰 무인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무인 난리가 나서 많은 이제 저지대에서 피해를 많이 입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파트 같은 대단지나 좀 잘 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잘 사는 지역들은 알아서 자기들이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랬었는데, 그 주거 예락 지역이 좀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제가 그래서 그 당시 데스크가 현장을 좀 돌아봐라 해서 찾아보니 그 사람들은 이제 지자체에서 구호물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지원 나오고 뭐 안에 예를 들면 스티로폼 뭐부터 잠자리 그런 게 다 지원 나오는데 전혀 그걸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나온다던데 혹시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몰랐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에는 그럼 구청이 알아서 찾아가면서 이게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이게 보도를 하고 구청에 다시 물어보니 이런 짓들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몰랐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면 어떡하느냐. 우리가 몰라서 안 간 건데. 제가 모르는 게 더 문제가 아닙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그쪽 일인데.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고맙다고 그날 오전에 다 오셔갖고 스티로폼이랑 막 이런 구호품 다 줬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직접 돌아와줘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을 뭐 챙김이라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 뭐 이럴 때가 좀 기억이 남습니다. 지역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보도를 했을 때 네네, 좀. 말씀이시죠. 이렇게 신문사에서 지역사회를 도움이 될 만한 보도라고 하면은 어떨 때는 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보도에서 좀 깊이가 있는 심층 탐사 보도해야 되는데 그런 보도가 좀 잘 이루어지나요? 일단 지문 자체가 그럼 사회 정의 구현 그런 쪽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사회 정의 구현이 뭐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일종의 뭐 광고라든지 뭐 지자체 뭐 좀 신분 이런 것들이 조금 엮이면 좀 어렵죠. 사실 취재 중에도 막히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예전에는 뭐 막히는 경우가 있었다고도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지금 애초 자체 제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게 부산에 큰 이슈가 나도 우리는 애초에 몰랐던 경우도 많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제보자들이 사실 큰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할 텐데, 제가 만약 제보를 하더라도 좀 그걸 파장이 있고 이 제보를 제대로 실어줄, 터트려줄 그런 매체를 찾을 건데,
지역은 그게 본인들이 제보자분들께서 생각했을 때 힘들지 않을까 해서 뭐 가령 서울에 있는 뭐 오마이뉴스라든지 뉴스타파라든지 그런 쪽을 찾아서 제보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탐사보도라든지 그쪽이 또 몰릴 것 같고, 저희는 상대적으로 그리고 기회 자체도 없지만 기회가 있었어도 자기가 제일 못했겠죠. 제일 못했으니까 이제 기회가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런 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 취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관은 좀 덜한 것 같긴 해요. 제 지역은 뭐 이렇게 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그 뭐 저도 여기저기 많이 들린 그 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들어보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부산이 좀 그런 언론이 지역 언론이 좀 부산은 좀 괜찮은 편이다. 좀 그거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기업 쪽이 조금 뭐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힘들기도 하고 관 쪽은 뭐 이렇게 저희가 취재를 했을 때 뭐 어차피 뭐 시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뚫리지 않는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엔 관 쪽은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관은 좀 괜찮아요. 네. 그때는 기업들의 눈치를 많이 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제 뭐 후배들이나 동료들 취재를 했을 때 좀 예민한 부분은 조금 빼고 가는 뭐 어차피 저희가 단독이 아니고 누군가들 다들 했다면 그때는 뭐 따라가는 게 있는데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먼저 치고 나온 적은 전 많이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광고 협찬 때문이죠. 그렇겠죠. 뭐 제가 경영은 안 해봤지만 그거 말고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회 정의를 위한 보도보다는 일단은 당장 먹고 다니실 때문에 광고 협찬을 추진해 경우가 있다. 먹고 사는 그렇겠죠. 광고비도 있을 거고 광고비도 있을 것이며 그 위에 이제 친분 관계도 있겠죠. 그 두 개가 적절히 섞여서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기자 역할에 대한 의문가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돈을 벌려고 물론 돈을 벌려고 회사들을 하지만 돈이 주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할 것 같으면 어차피 뭐 이게 대가성 기사를 쓰라고 요구를 이제 받을 때도 있으니까 어차피 대가성 기사를 쓸 바에는 차라리 어느 회사에 취업해서 돈을 제대로 벌겠다. 그래서 요 근래 젊은 기자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젊은 기자들이 대거 이탈하다 보면 이제 또 몇 년 뒤에는 또 처리 기자가 없겠죠. 그게 이제 점점 그렇게 되면 취재 점점 밑에서부터 크고 올라가서 허리가 돼서 그때쯤 되면 이제 제대로 된 기사도 쓰고 탐사보도도 할 것이며 다양한 기사를 힘 있는 기자 많이 쓸 텐데 그 허리층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 좋은 기사가 안 나올 것이며 그러면 또 독자들은 외면하겠죠. 그럼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다음들이 독자를 떠나버리면 어떤 회사가 언론사가 살아남겠습니까? 약간 책임이라고 얘기하시면 좀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좀 어렵긴 한데 아직은 선배들이겠죠. 뭐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저희 이제 뭐 지금 일하는 기자들이겠지만 지금의 책임으로 보면 사실 위에 나가셨던 뭐 선배들이 됐건 뭐 지금 아직 계시던 선배들이 됐건 그랬겠죠. 이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사실은 과거에는 언론사들이 힘도 셌었고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했었고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걸 적응을 못한 게 아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미 바뀌고 나서 따라가기에는 너무 늦었죠. 이 뭐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데 바뀌었다는 거는 느끼고 왜냐하면 피부로 느끼니까 이제는. 근데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 해결책은 뭐 없을까요? 이제 해결은 없습니다. 이제 조금 이런 걸 읽을 수 있는 뭐 제대로 된 부서장이 와서 제대로 된 이제 기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회사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좀 있어야겠죠. 좀
이제 독자들이 원하는,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신문사, 언론사가 돼야 되는데, 그 회계책은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있고, 저희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저희가 또 게을러지면 안 되고, 선배들 저렇게 뭐, 해라고 해서 사실 편하긴 하잖아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탐사보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니니까. 사실 근데 뭐, 그걸 안 해버리고 하루에 필요한 뉴스만 제공하면 편하죠. 뭐 보도자료만 딱 쓴다든지 뭐 이런 편한데, 저희가 더 이상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이거 바꿔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영진들이 우리 이런 걸 잘 읽어서 좀 적절하게 잘 백업해주면 다시 또 독자들이나 시민들이 다시 좀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좀 감정이 어땠는지 궁금한데 후배들이 이렇게 나갈 때 기분은 어떤지 개인적으로 또 동료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제 주위에 선후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되게 사기가 떨어지죠. 이게 뭐 진짜 적성이 안 맞아서 나가는 뭐 동료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야 뭐 사실 뭐 이 일이 생각했던 일과 좀 다르고 힘들기도 하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뭐 비전이 없어서라든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나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언론사로 이직하거나 뭐 그러면 조금 사기가 많이 떨어지죠. 이게 진짜 뭐 속된 말로 난파선에 다들 이제 생각 있고 똑똑한 사람들, 생각 있는 사람들 다 떠나나가고 남은 사람들만 이렇게 난파선에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배 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어쨌든 사람이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들이 케어해야 될 출입처라든지 그런 게 많아지잖아요. 체력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또 많아지다 보면 뭐 이런 길거리 기사, 뭐 골목 기사를 전혀 못 쓰는 거죠. 보도자료만 닦아 쓸 수밖에 없는. 그럼 안 그래도 사람도 나가서 마음도 안 좋은데 자기가 또 그 일까지 하루하루 막 그런 면 채우기만 하고 있으면 되게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신문사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뭐 직접 이렇게 얘기 물어보진 않았는데 다 비슷할 거라 봅니다. 뭐 저희보다 뭐 조금 나을 수는 있으나, 뭐 거기도 다른 데로 이직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저도 몇 번 봤으니까. 탐사 보도가 끊기자 기자들이 떠났다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했는데 좀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탐사보도라는 주제가 맞는 것 같아요. 뭐 그거 포함이겠죠. 그러니까 기자다운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게 되니, 그게 뭐 누가 뭐 시켜서 이런 것도 조금 있겠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사람이 없던 뭐 환경적으로 어쨌든 뭐 본인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게 안 되다 보니 이 일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회의감도 느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떠나는 게 아닌가. 물론 나간 사람들마다 제가 물어본 적은 없지만 뭐 또 한두 명, 뭐 저 또 술 마시면서 떠나고 나서도 얘기해보면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기자다운 기사를 못 쓰니 나간다.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작년 봄이었나요? 제가 정말 친하고 좋아하고 동료지만 존경했던 동료가 이직을 했습니다. 근데 뭐 딱히 저희보다 좋은 데도 아니고, 뭐 초가 더 좋은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확 좋은 언론사도 아닌데 이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런 결정을 했냐. 여기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사도 못 쓰고 내가 원하는 취재도 못 할 바에 어차피 지금 이제 가족도 있고 일을 그만둘 수는 없으니 차라리 이런 걸 그냥 당연스럽게 시키면서 편하게 있는 언론사로 가겠다. 사실 그게 전 좀 충격이죠. 왜냐면 일을 못했던 사람이 일을 잘 못하는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놀랄 일도 아닌데, 일을 정말 잘했던데 동료인데 그런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이직을 하는 거 보고 충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남고, 그때 저도 약간 회의감이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이 그만둬야 되나, 뭐 다른 길을 찾아야 되나.
사실 지금도 송골은 조금 다른 길이 있으면 좀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지금 뭐 딱히 뭐 더 나은 길이 아직은 없으니 있는 건데 언제라도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뭐 간다 이런 말은 못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그쵸. 뭐 제가 노력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라는 건 충분히 아는데 자신도 없고 이제는 용기도 부족하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과 그 시민들을 위해서 내일은 또 열심히 더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와, 인터뷰 영상 진짜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취재가 어려웠던 만큼 좀 어렵게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인터뷰는 총 2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네. 이거를 네. 한 15분 정도로 축약을 했습니다. 음, 이 인터뷰에 응하신 기자님은 네. 워낙 지역 언론계가 좁은 관계다 보니 상세한 묘사나 설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압류. 네. 화면에 담지 못한 안타까운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도 이렇게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지만 뭔가 그 신비스러운 카메라 각도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PD수첩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비밀리에 취재원과 접촉을 해서 인터뷰가 진행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뭐 얼굴을 가리신 만큼 조금 더 심층적인 얘기를 해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카메라에 담은 모습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못했지만 네. 저희가 이 이야기는 꼭 담아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인터뷰를 촬영을 해오자라는 판단 하에 다녀왔습니다. 진짜 고생 그리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인터뷰를 하면서 참 기자를 떠나보내는 콘텐츠 생산 구조 자체가 신문사를 망하게 만들 뿐만은 아니고 이 지역사회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어떤 네네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저도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좀 남다른 감정으로 인터뷰를 좀 지켜봤던 게, 제가 부산 사람이라 그런지 이 부산의 한 매체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좀 남다른 감정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산 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뭐 제2의 도시 뭐 이런 말도 있고, 지역 네. 규모라든지 뭐 인구도 많고 한데, 그런 매체에서도 젊은 기자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고요. 더군다나 이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뷰에 응한 이 기자님도 이런 네.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본인도 막연하게 뭔가 기회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뭔가 처절한 지역 언론의 현실 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 그렇죠. 그렇네요. 다들 안타까움을 느끼는 좀 지점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저도 그 떠나간 동료분 얘기를 할 때 그 동료분이 이제 그냥 차라리 시키는 것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갔다. 처우가 더 나은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뭐 굉장한 뭐 어떤 자괴감이랄까 절망감 이런 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최 본부장 부산까지 다녀오시느라 굉장히 고생했고요. 이 무더위에. 네, 오늘 마포통신서 저널리즘 프로젝트 부산 일간지 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그럼 안녕.